대한민국에 사악하고 나쁜 인간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교수라고 하는 직함 그리고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떠벌리는 인간들은 철저히 악마들이다, 악인들이다, 개쓰레기 인간들이다, 인간 말종이다, 짐승이다라고 감히 험악하게 표현하고 그놈들을 철저히 때려 죽여야 되는 놈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빚을 빚내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은데요. 빚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쪼그라뜨리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면서 빚내는 걸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빚내는 건요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은행들이 거의 사채업자 수준으로 이 빚낸 사람들의 이제 이자를 뜯어내는 게 장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임을 이 나이가 든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은행만큼 무서운 데가 없다라는 걸요. 근데 이 유튜버라고 하는 놈들, 이 대학 교수라고 하는 놈들, 온갖 쓰레기 같은 개잡놈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 빚쟁이로 다 전락시켜놨어요. 오죽하면 금융노예 6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619만 명. 그들 중에 200만 명은요. 앞으로 그냥 이 파산이나 이 몰락하는 게 그냥 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그 200만 명은 자기가 벌어들인 돈과 이 원리금으로 은행에 상납해야 되는 돈이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명씩 한 명씩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인생 파탄자, 주민등록 말소자가 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얘기들을 금융권에서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죠. 모든 일에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죠. 근데 좋은 면, 긍정적인 면만 계속 부각을 시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 부자의 길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의 것들은 다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호도하고 한쪽 면만 바라보게 합니다. 빚내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빚냈어요.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 집이 20억짜리가 50억이 돼서 예를 들어 30억의 시세 차익을 봐요. 그 사람들의 얘기로만 들으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죠. 금방.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시세가 그렇게 올라가도 누군가와 매수와 매도하는 사람이 연결이 돼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서 내가 통장에 그 이제 매매 대금이 들어와서 확정적으로 나의 이익이 실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돈을 번 거죠. 근데 그러한 과정 다 무시하고 그냥 평가 금액 자체만으로 10억짜리가 20억이 됐다, 20억짜리가 50억이 됐다라고 하면서 부자가 됐다라고, 자산가라고, 50억 자산가라고 이런 개소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개그맨이 되게 거위처럼 살다가 집을 한 4채 가지고 있대요. 속된 말로 얘기하는 갭 투기를 한 거예요. 1억짜리 집을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고 산 거하고 똑같은 셈인 거예요. 그렇게 5억짜리도 사고 8억짜리도 사고 15억짜리도 샀어요. 집값이 올랐대요. 2배 이상 올랐대요. 그래서 그가 뭐 30억 자산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가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들어간 돈은 한 1억 남짓이고 집값이 올라서 평가 금액 자체가 올라가지고 30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라는 겁니다. 팔아서 자기 손에 쥐어야 그게 진짜 자기 돈인 거지.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고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고 평가 금액만 올라가서 부자다, 되게 여유롭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말장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유튜버 놈들, 교수라고 하는 놈들, 그 놈들 다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개소리죠, 개소리.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건물 많이 들어가지고 부동산 관련한 책을 100권 읽고 200권 읽고 300권 읽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레퍼토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그놈들이 하는 개잡소리 그거 안 듣고 그냥 차라리 자기가 주거하는 그 지역에서 정말 생활하기 괜찮은 집을 쌀 때 사서 오래오래 사는 거, 빚 안 지고 사는 거,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하고 그 저축한 돈으로 연금이든 아니면 예금이든 아니면 고배당 우량주든 고이자를 준 채권이든 그런 거 사서 계속 현금 흐름 확보해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며 사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제일 현명한 거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20대, 30대, 40대 중에서도 멋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간들은 대출을 최고로 생각해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대출 한 7억, 8억 내가지고 레버리지 이용해서 사면 그래 좀 버티면 그 10억짜리가 30억 된다는데 20억 번다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뛰어드는 인간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한 대로 그게 5년 안에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면요 다 늙어 빠져가지고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허걱거리며 살다 보면요 살아온 인생 자체가 다 허비되고 낭비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분수에 맞춰 살아가고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기 그릇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인생이 순식간에 붕괴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주변에서 쉽다고 얘기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뭐 일타 강사처럼 공식처럼 딱딱딱 얘기하면 딱 맞아 떨어진대요. 근데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상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다 확인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체크해도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아서 탈이 나는 경우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냐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다가 살아가는 삶이 파탄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나만 특별한 존재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되게 돈 많이 버는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집 사가지고 아파트 사서 10억, 20억, 30억 남기는 부자 될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인생을 냉정하게 내다보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잘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도 다 믿으면 안 되고요. 남편이나 와이프하고 의논해보고 자식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해보면서 정말 최선의 답을 찾고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는 거죠. 살아가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니까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고도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명심하며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잘 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